고양이를 키우는 모든 분들은 우리 고양이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지내는 걸 원하시죠? 하지만 여러분 혹시 알고 계셨나요? 고양이와 함께 살면서 우리가 의도치 않게 고양이가 싫어하는 행동들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들을요. 사람 사이에서도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항상 기쁘게 하긴 어려워도 그 사람이 싫어하는 일은 안 하려고 노력하듯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질문 하나 드릴게요. 고양이가 싫어하는 행동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오늘 영상을 보시면 그동안 모르고 했던 행동들, 그리고 알고 했지만 고양이에게는 치명적일 수도 있는 행동들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충격적인 내용도 있으니 놀라지 마시고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고양이가 싫어하는 행동 첫 번째, 고양이 발톱을 절대 뽑지 마세요. 물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런 일이 정말 있다고 하실 거라 생각해요. 저도 예전에 길고양이를 염색했던 그런 학대 사진을 본 적이 있지만 발톱을 뽑는다는 건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이에요. 그런데요, 이게 우리나라에도 있었다는 것이 더 충격적이었어요. 유명한 수의사 미야홍철이 그것도 23년에 언급하셨더라고요. 병원에 고양이가 왔는데 발톱이 없는 고양이였대요. 그리고 유명한 연예인이 얼굴 핥힐까봐 발톱 제거 수술을 시켰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수술은 그냥 발톱을 깎는 수술이 아닌 뼈마디를 자르는 수술이래요. 발톱은 계속 자라니까 발톱이 나오는 뼈마디까지 제거하는 거죠. 우리 손가락 마디 자른 거랑 같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보다 외국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졌고 발톱 제거 금지법이 시행될 정도입니다. 전 세계 40개국에서 불법이고 미국에서도 여러 도시와 주에서 금지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미국 다른 주에서는 합법이었단 말인가요? 발톱 제거 수술이 돈이 된다는 기사를 보고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경우가 거의 없으니 법으로 정해놓은 상태는 아니지만 하루빨리 우리나라도 금지법안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외국 사례를 보면 이유들도 참 많은데요. 아기가 다칠까봐, 가구가 비싸서 긁히면 안 되는 이유 등등입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발톱 제거술은 고양이에게 치명적이기 때문이에요. 심한 통증을 앓게 되고 행동에도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긁을 수 없으니 물어뜯기가 더 증가하게 되고 화장실 사용 거부도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고양이의 무기 중 하나인 발톱을 잃었으니 더 자주 세게 물게 되고 스트레스로 인해서 오래 살 수도 없어요. 사실 대안은 많아요. 우리 모두 아는 것처럼 발톱을 자주 손질해주고 가구를 긁지 않도록 충분한 스크래쳐로 놓아주는 등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발톱 제거 수술이 해결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 우유를 주지 마세요. 어릴 때 엄마 따라 시장 가거나 하면 고양이에게 사람 먹는 우유를 먹이는 걸 종종 보았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라도 배고픔을 면하게 해주려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무지에서 오는 행동이 고양이를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고양이는 완전히 유당 불내증이에요. 이 말은 즉 우유에 들어있는 락토즈, 유당을 소화시킬 수 없다는 말이고요. 유당, 락토즈는 설탕의 한 종류로서 우유와 유제품에 들어있는 당입니다. 락타아제가 이 유당을 잘게 쪼개서 소화시키는 효소이고요. 우리 몸에 락타아제가 부족하면 우유 속 유당을 분해하지 않고 장에 그대로 남게 되는데 장 속 세균이 유당을 발효시키면서 배에 불편함을 느끼거나 설사를 하게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대표적인 유당 불내증인 사람입니다. 이렇듯 고양이도 사람처럼 락타아제 효소가 부족해서 유당을 잘 소화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새끼 때 먹는 엄마 모유에는 이 효소가 있어서 괜찮은데 젖을 떼는 시기가 지나면 락타아제 분비가 급격히 떨어져서 성묘가 되면 우유 속 유당을 거의 소화하지 못하게 된다고 합니다. 예전에 제가 먹던 아이스크림을 꽁치가 핥아 먹는 걸 그냥 두었었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저도 참 무지했습니다. 혹시 고양이에게 우유를 주신다면 제가 찾은 논문을 한번 보아주세요. 요약해 드리면요. 1년 이상 된 고양이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서 정기적으로 락토즈를 섭취한 고양이들이 설사, 구토, 탈수, 복통, 염증, 쇠약 등의 위장 증상을 보였다는 점이 강조됩니다. 반면 우유 섭취를 중단하면 대체로 6주 내에 건강 상태가 회복됩니다.
혹시라도 우리 고양이는 조금씩 줘도 탈이 안 난다 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그렇다고 해도 그게 고양이 몸에 좋은 건 아니잖아요. 장기적으로 안 좋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진짜 고양이를 사랑한다면 우유는 주지 마세요. 세 번째입니다. 고양이를 혼내지 마세요. 우리 꽁치 데려오고 어려서부터 하도 물어서 여기저기 카페 기웃거려서 정보를 얻곤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분무기를 얼굴에 뿌려라, 콧등을 살짝 쳐라 등이 있었는데요. 물론 저도 무지해서 이런 행동들을 체벌이랍시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유튜브에서 수의사님들이 나와서 잘못된 고양이 체벌법을 바로잡아 주시면서 이제는 거의 분무기와 콧등 때리기는 없어진 듯 보이더라고요. 또한 안 돼, 하지마, 고함을 치셔도 안 되고요. 고양이 입장에서는 목소리가 같은 집사가 사랑해와 하지마를 하게 되니 차이 없이 느껴진다고 합니다. 전혀 도움이 안 되니 절대 소리 지르지 마세요. 그리고 많이들 아시겠지만 행동 교정을 하고 싶다면 긍정적 강화에 집중해 주세요. 잘못된 행동을 하면 무시하고 괜찮아지면 칭찬하고 놀아주기 등으로 우리 아이를 대해주세요. 더 많은 집사님들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는 고양이에게 옷을 입히지 마세요. 저도 한때는 고양이에게 옷을 입히고 싶어서 기웃기웃 쿠팡을 뒤진 적이 있는데요. 그때 유행했던 히어로 옷 입은 고양이가 어찌나 귀엽던지 인스타에 옷 입은 고양이라도 나오면 너무 귀엽잖아요. 모자도 씌우고. 그런데 실제 고양이가 좋아서 입은 게 아니니까 고양이 입장에서는 불편하다 합니다. 고양이 털과 수염은 민감한 감각기관인데 옷을 입어서 막혀버리게 되면 감각이 덮여지는 거니까 특히 그루밍을 하는 고양이한테 옷은 그루밍을 하지 못하게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어요. 혹시나 꼭 입혀야 한다면 잠깐 입혔다가 바로 벗겨주세요. 물론 중성화하고 나서 할지 않도록 환묘복을 입히는 건 예외겠죠. 다섯 번째, 건강검진을 잊지 마세요. 제 오랜 친구는 12년차 고양이 집사인데 정말 중성화 이후 한 번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프지 않다고 하는데 입에서 냄새가 나거나 사료를 한동안 안 먹기도 했는데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화장실 청소도 가벼우면 2, 3일간 안 치워져 있어서 제가 보고 기겁을 한 적이 있었어요. 누구보다도 자신의 고양이를 좋아하는 친구인데 너무 의외였습니다. 암튼 12년 동안 고양이가 정말 안 아플 수도 있어요. 또 아픈데 말을 못하니 어딘가 병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우리가 모르는 것일 수도 있고요. 혹시라도 뒤늦게 깨달아 고양이를 잃게 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병원 건강검진을 미루지 말고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병원에 갈 때마다 고양이뿐만 아니라 집사도 스트레스입니다. 이동장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고 가는 동안 차 안에서 야옹거리고 가서는 하악질하고 그래서 저 역시도 병원 데려가는 게 힘든 일 중 하나예요. 그래도 아프지 않고 대학 보내려면 아플 때만 가는 게 아니라 수의사와 상의해서 1년 혹은 2, 3년에 한 번이라도 꼭 가서 건강검진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특히 고양이가 7세, 8세 이후에는 노령모가 돼서 빠른 신체 변화를 겪는다고 합니다. 치석 상태도 확인해야 하고요. 저는 멸치 병원에 데려갈 때 안정기 먹이고 데려갑니다. 그러면 진료하기가 좀 편하다 하시더라고요. 여섯 번째, 억지로 안거나 뽀뽀는 하지 마세요. 이건 정말 저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제가 그렇게 꽁치 멸치를 아기처럼 안고 뽀뽀하고 하루에도 수십 번 그럽니다. 꽁치는 습관이 돼서 그런지 이제 체념하듯 하는데 멸치는 안기는 거 너무 싫어했고 요즘에서야 좀 참아주는 게 보입니다. 아무튼 이렇듯 저처럼 고양이와 상호작용하는 법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 알잖아요. 쓰다듬다가도 고양이가 싫어하는 소리를 낸다거나 자리를 피한다거나 그게 신호입니다. 그럴 때는 따라가지 마시고 혼자만의 시간을 주세요. 가만히 있으면 호기심 많은 고양이가 옆에 오는 경우가 사실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이걸 고양이가 훨씬 더 좋아할 거고요. 그러니 우리 절대로 억지 상호작용은 하지 않기로 해요. 오늘은 고양이에게 하면 안 되는 6가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아마 어떤 건 들으면서 이건 당연하지 하셨을 테고 어떤 건 에이 진짜? 설마 하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제가 말한 모든 것이 오직 고양이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기억하세요. 고양이를 진짜 사랑한다면 이 6가지는 절대 하지 마세요. 다음에도 좋은 콘텐츠로 찾아올게요.